행사의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께서 제6차 개헌군 전사자 추모식에 점하여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연을 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단지하고 소책자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받으셨습니까? 다 가지고 가시고 이웃에게 나눠주실 것까지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1979년 비극의 12.6을 맞이하여 졸지에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북한이 즉시 남침을 준비했습니다. 그해 11월부터 여러 달에 걸쳐 게릴라 요원들을 소규모 단위로 광주 일원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영광, 목포 해안에 교두보를 설치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 합참은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해군 및 육군 해안 경비대를 전라북도 변산 반도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북한 선박이 목포 지역 일대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간첩이 지휘했다고 하는 6.25 전야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1980년 5월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광주를 유시한 전라남도 전역에서 게릴라 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의 국가는 이것이 북한의 게릴라 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틀어 처음 당해보는 참으로 해괴한 사기 전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생소한 종류의 전쟁을 맞이해서 우리 개헌군은 많은 고초와 희생을 치르면서 적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사생아가 탄생하면서부터 민주화를 내거는 사기꾼들에게 나라를 찬탈당했습니다. 어제 충신이 역적되고 어제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사기극으로 나라를 도둑질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민 모두의 인격권을 짓밟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 호의호식하며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나라를 북에 바치려 합니다. 그 결과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27위 호국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으면서도 역적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국가를 빼앗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통탄한 일들이 너무 오래 계속돼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모욕에 모여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애국 용사들에게 거룩한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상 세력에 차압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겠다 맹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진실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학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없는 애국에는 힘이 없습니다.
매국한다는 것이 자칫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기 위한 사기극, 5.18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기 위한 사기극,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은 마음속 깊이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기극의 실체를 모든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빨갱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빼앗긴 국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 8월 16일) 저는 김대중이 김정일에 충성한 내역들을 종합해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김정일의 총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국회,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5.18 역사의 성격에 대한 제 역사관이 35개 글자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불순분자들과 북한 특수군이 순수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바로 이 역사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를 광주로 연행해 갔습니다. 광주가 보낸 4명의 검찰과 경찰 요원들이 구두를 신고 거실로 들어와 가족의 병원 앞에서 저를 개끌듯 끌고 나갔습니다. 수갑을 등 뒤로 채웠습니다. 아들뻘 되는 광주의 공안 요원들이 쉴 새 없이 쥐어받고 역사를 퍼부었습니다. 연행 차량에서 6시간, 검사실에서 2시간 수갑이 등 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손을 뒤로 하고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고장이 아니라 적성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적성 인구가 일으킨 폭동이요, 전라도 사람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동설안의 광주교도소, 좁은 공간에서 전라도 사람들과 한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루틈에서 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101일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03년 1월 출소하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마지막 생을 다 바쳐서라도 5.18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5.18의 진실을 전 국민에 알려야만 빨갱이 치하로부터 벗어나고 전라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한심한 신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만 쪽에 해당한다는 수사기록, 재판 기록을 트럭으로 실어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소화하고 복잡한 퍼즐을 맞추어 1270쪽 분량의 역사책 4권에 담는 데에만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5.18 기념재단이 보유한 증언집들을 더 연구해서 또 다른 4권의 5.18 역사책을 썼습니다. 제8권째 쓴 역사책, 그 역사책 제목이 바로 5.18 분석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여기까지에 사용된 자료들은 영상 자료가 아니라 순전히 문헌 자료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발행된 이 책은 문헌 연구의 마침표였습니다. 결론은 3가지. 첫째,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저지른 게릴라 전쟁이었다. 둘째, 광주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 광주에는 없다. 셋째, 시위를 주의한 사람도 광주에 없다. 이것이 연구의 마침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세워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이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광주 공원에 본거지를 둔 300명과 유동 상거리에 본거지를 둔 300명의 합이었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추측해낸 숫자가 아니라 국가문서에 기록된 숫자 그대로입니다. 검찰 자료, 안기부 자료, 남한 자료들의 반복 기록되어 있는 숫자이고 광주 5.18 기념재단 기록물에도 기록되어 있는 숫자이고 북한의 5.18 역사문헌 2개에도 기록되어 있는 딱 떨어진 숫자입니다. 문헌 연구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인터넷 청년이 제1광수를 찾아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에서 백파포구 차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무전기를 사용하고 워키토키를 보유하고 뜨거운 기관총열을 갈아 끼는 데 사용되는 특수 장비인 성면 장갑을 착용한 채 매눈보다 더 예리한 눈매로 어딘가를 쏘아보는 그 얼굴이 평양의 얼굴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2010년 5월 17일 연합뉴스가 한 장의 평양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큰 건물인 노동자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평양 노동자회관 로열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광주 현장 사진 속 매눈의 소유자와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는 영상 분석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이때 노숙자 담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두 얼굴이 어째서 동일인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서 30년 전후의 두 사진이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열광했습니다. 자료 검색에 능한 분들, 영상 인식에 능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얼굴들을 찾아 노숙자 담력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노숙자 담력은 그렇다, 아니다를 자세히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숙자 담력가 있기는 8명의 분석팀이 발굴한 광수의 총수는 661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노인, 아녀자, 어린이들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합참의장 유병헌의 명령으로 당시 전남 해안지대가 뻥 뚫려져 있었기에 대형 선박들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광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나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군은 부녀자와 아이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서 포복해 왔습니다. 적지의 사람들의 의심받지 않으려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들은 특히 광주에서 시체가 든 관을 도청 앞에 늘어놓고 계엄군의 만행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광주 사람으로 위장한 남녀노소 군중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왔습니다. 이 군중은 모두 북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광주 시민이 총알이 빗발치던 도청 지역에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내보내려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경찰복을 착용한 북한 고위직도 도청에 나와 시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 살벌했던 시기에 그 어느 경찰이 경찰복을 버젓이 입고 전투의 중심지였던 전남 도청 지역을 활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661명 광수들 중 일부를 담아서 제9번째 책인 5.18 영상 고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대형 화보책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광주의 현장 사진들의 주역들이 절대로 광주시의 주력이라는 20대 전후의 사회 불만 계급, 즉 구두닦기 껌파리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몸매가 단련된 주역들이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착용하고 소총으로부터 중기관총에 이르기까지의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장갑차, 페퍼포구차, 군용트럭,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등의 차량 운전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인민군식으로 팔을 흔들고 다녔습니다. 수건등을 목이나 머리에 둘러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도록 비밀 표시를 하고 복면을 하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순식간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광주 시민들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고도의 군사작전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상과학의 출현으로 인해 광주 현장 사진의 주역들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상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ATM 현금 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대신 얼굴로 돈을 쳤습니다. 공항도 얼굴로 출입하고 기차, 버스를 탈 때도 얼굴로 차비를 지불합니다. 5만 관중이 모인 콘서트 홀에서 CCTV에 의해 해먹은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청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얼굴로만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영상 분석 기법을 아직도 낯설어하거나 무시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영상과학을 외면해도 우리가 찾아낸 광수는 분명 영상과학의 산물인 것입니다. 나라를 빨갱이들의 도둑 맞았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언론과 판사들을 총동원해 5.18 진실을 땅속에 내장하려고 발광을 합니다. 5.18의 진실까지 저들에 빼앗기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는 이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국자를 가장한 스파이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끊으려 끈질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에서 마피아 조직을 방불케 하는 반역의 조직을 거느리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5.18 진실을 파괴하려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이 나라 최고 애국자는 판문점에서 화려한 연출을 통해 넘어왔던 이수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던 수많은 북한 실정들을 까발리면서 애국 간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딱 하나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첩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최고의 애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제4땅굴을 가지고 귀순한 신중철 대위였습니다. 그 역시 군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는 정보사령부에서 대령까지 진급한 후에 2001년 김대중 시대의 북으로 갔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애국 시인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였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이러한 그 시집을 낸 사람이 장진성이었습니다. 그의 탈북 스토리는 많은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이고 대남 사업부에서 활동한 수재였다며 몸값을 부풀렸습니다. 언론계의 영왕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글을 구름 위에 환상적인 인물로 띄워준 사람이 바로 조아무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진성을 조지만원이 구름 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 대남 사업부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거짓말, 장철현이라고 밝힌 본명도 거짓말, 국민을 울린 탈북 스토리 전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를 잘 쓰는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의 학력과 근무처와 탈북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그의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아무개는 그의 학력과 경력을 널리 선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배경을 얻은 장진성은 모든 언론에서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수많은 국민을 감동시킨 탈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오랜 시간 연구할 염두를 낸 사람 이 나라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엄두를 냈던 사람도 오로지 지만원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는 사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만원! 누구의 서랍에서 비밀 물돈을 꺼내다가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 분석 능력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서 무려 18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 북한 자료, 5.18 재단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5.18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 이 나라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이 역시 오로지 저 지만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연구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지만원이 19년에 걸쳐 연구해내니까 합당한 근거도 없이 연구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이 지만원을 또라이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간첩인 것입니다. 함부로 대들 것이 따로 있지 어찌 북한의 범죄 행위를 감춰주고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중요한 무기를 매몰시키려고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그들이 어찌 간첩이 아니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단지 한 장에
제가 진열하고 있었던 수사 기록에 대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내놓은 5.18 역사책 9권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발명한 수학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진도 들어 있습니다. 학비가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의 2.5배나 되는 귀족 학교인 미 해군대학원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증과 박사 학위증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인 록히드 마틴 중역들이 제게 국가 정상급에나 베풀 수 있는 예우에 해당하는 대접을 했던 사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전단지를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제 연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당신 이런 거 있어? 당신 이런 거 있어? 보여주십시오. 저 지만호는 지금 우리 사회의 넓은 공간에 또라이 망언자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빨리 지우지 않으면 제가 밝혀낸 5.18 진실도 휴지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빨갱이로부터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빨갱이들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긴다, 못 이긴다, 어림도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국 국민들의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리를 가다 쓰러지든 심리를 가다 쓰러지든 오로지 이 한 길만을 가셔야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열렬한 애국 국민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